31번 문제를 봅시다. 자, 5월 25일 거래한 주식회사 경수산업의 제품 매출 중 6월 19일에 일부가 환입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정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단, 작성일자는 세법에 따른 규정,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따라 작성하였고, 회계 처리 시 개정 과목은 외상매출금과 제품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한다. 자, 그럼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그럼 이 세금 계산서는 며칠자에 발행해야 되죠? 그렇죠. 얘는 이 환입이나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하면 그 변동이 발생한 날에 그 부분만큼만 마이너스로 발행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월 19일이 우리 재화가 환입된 경우 이 날짜로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개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제품 매출을 직접 차감하니까 분계 유형 2번 외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자, 날짜 6월 19일 날, 자, 11번 매출과세고, 자, 우리는 매출 환입이 발생을 했고 마이너스 700만 원. 거래처는 경수산업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2번 외상으로 하면 그냥 끝나는 단순한 문제였네요. 자, 다음 6월 22일 대신무역과 다음과 같은 계약 내용으로 내국 신용장에 의해 제품을 납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대금은 6월 5일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선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보통 예입받았으며 잔액은 동계좌로 납품기일에 송금받았다. 자, 5월 6일 날 계약했는데 전체 750 중에 5월 6일 날 2,500 받으면서 선세금 계산서 발행해 준 거고, 나머지 5천만 원인 오늘 6월 20일 날 보통 예금 받은 거죠. 자, 그럼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12번 매출 영세할 건데, 자, 그럼 우리 세금 계산서 얼마짜리만 발행해 주면 되죠? 5천만 원만 발행해 주면 되겠죠. 2,500만 원은 이미 과거에 발행해 줬잖아. 선세금 계산서로. 그럼 세금 계산서는 5천만 원만 발행해 주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5월 6일 날 11번 매출과세로 처리했다면 어떻게 하죠? 그거는 지금 신경 쓸 거 아니죠. 그런 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뭐 여기에서 그걸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했다 이런 것도 없잖아. 그죠? 알아서 상대방이 조기한 것 받던 분을 했겠지. 그죠? 지금은 세금 계산서는 5천만 원만 발행해 주면 돼요. 또 발행해 주고 그런 거 아니죠? 수정이라는 말 없으니까 손댈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5천만 원짜리 발행했어요. 그럼 5월 6일 날 발행할 때 그때 회계 처리는 개정하고 뭐라고 했죠? 제품 매출이라고 했을까요? 물건 안 줬는데 납품한 게 6월 20일이잖아. 그러니까 선수금이라고 처리해뒀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선수금 처리했으면 오늘 제품 매출은 얼마라고 인식해야 되죠? 오늘 인도했으니까 오늘 7,500을 인식해야지. 이해가셨죠? 그럼 과거 선세금 계산서 할 때는 선수금이라고 적는 거고 부채로 적어놓고 아직 수익 인식 시점이 아니니까 그랬다가 이제 인도했을 때 선수금 처리했던 것까지 전부 다 수익 인식하면서 제거해 주는 거죠. 개념 이해가시죠? 자, 그럼 6월 20일 날, 자, 6월 20일 전에 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계약금, 12월 매출과세, 선수금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 시험 때 날짜 주면 무조건 알리바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교재형 백데이터가 알리바이가 부실한 거지 시험은 100%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나 아니면 흔적을 내가 유추할 수 있으면 다 가보면 잘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시험 때 확인하고 싶잖아, 정확한 거.
그러면 다 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날짜 6월 20일 날 12번 매출 영세. 자, 이제 제품 판거고, 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5천만 원짜리만 써줄 거고, 거래처는 대신무역. 자,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고, 영세일 구분은 3번 내국신용장, 분계는 혼합. 그럼 이제 이 제품 매출은 이것만이 아니고 과거 것까지 다 해서 전액 7,500만 원이고, 차변에 선수금으로 우리가 2,500만 원 썼던 거 지워주고, 나머지는 오늘 보통 예금으로 5천만 원 받았다, 이렇게 쓰면 분계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죠. 제가 계속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위쪽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 신고하고 관련 있는 거, 아래쪽은 우리 일반 전표, 재무회계랑 관련 있게 두 개를 이원화시켜서 생각하셔야 되지, 함께 가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생각하고, 위에는 이 부가가치세 분개해 주는 것 정도만 도움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부가가치세가 없으면 없고, 있으면 매출이면 부가세 일수금, 매입이면 부가세 대급금, 그거 해주는 정도까지만 도움을 받으시면 되지, 그 외 나머지는 제품 매출부터 다 도움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우리가 그냥 빈종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환경 설정에 아래 제품 매출 쓰는 거 없애버리는 기능이 있다면 저는 그 환경 설정 하고 들어가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면 걔네들이 오히려 실수를 더 유발시키니까, 금액까지 주고 해서. 자, 다음 6월 21일 당사는 매입한 상품 중 원가 230만 원, 시가 300만 원을 원재료 매입처인 금성상사에 접대용으로 제공하였다. 자, 얘도 또 무슨 상황이죠? 그죠? 사업상 증여죠. 상품이라고 말했으니까 매입세 공제받은 건데 얘를 또 거래처한테 줘버렸죠. 그럼 사업상 증여에 걸렸죠. 자, 그럼 우리 입력을 하는데, 원래 실제적으로 실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사업상 증여에 거래처를 안 써요. 그런데 우리 세무사의 시험은 이렇게 거래처 알려주죠. 그러면 답안지에 거래처가 적혀 있어요. 그럼 마음 찝찝하잖아. 그래서 알려주면 씁시다. 알겠죠? 이왕 우린 답안지랑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게 제일 좋죠. 걔네들은 답안지를 내고 나서 그게 틀렸다고 바꾸진 않아요. 다른 걸 또 맞다라고 말을 하지. 그럼 걔네들이 해주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좋겠죠. 안 알려주면 안 써도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알려주면 다 써뒀더라고 지금까지. 그래서 쓰도록 할게요. 제가 소심하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써요. 자, 그럼 얘도 14건별이고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거고, 330만 원 쓰면 분리되고. 자, 거래처는 금성 상사, 분계는 혼합. 자, 그럼 부가세 예수금 30만 원, 이 정도 도움만 받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상품으로 바꾸고 타기정으로 대체 적용 8번, 얘 금액은 230만 원이고, 차변에 이번엔 원재료 매입처 접대니까 500번대에 접대비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다음 자, 6월 23일 당사는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할 7인승 승합차 스타렉스를 현대자동차에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동건에 대하여는 인도금으로 3월 20일에 지급한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현대자동차와 협약된 주식회사 구밀리스에서 10개월 불할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자, 얘 매입세 공제되나요? 7인승이죠. 9인승 이상이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니까 우리는 8인승 이하는 우리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54번 불공이고, 자, 자동차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고, 그런데 돈은 150만 원 현금 줬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그냥 할부한 게 아니라 리스 회사한테 거쳐서 했죠. 금융기관을 거쳐서 하면 돈 빌린 거죠. 이 회사가 돈 줬으니까. 10개월 분할 상환 조건이니까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둬야 되겠네요. 자, 그럼 날짜 6월 23일 날 54번 불공 스타렉스를 1,500만 원에 별도로 사고, 거래처는 현대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 불공제 사유는 3번. 우리는 차량 운반구 산 거고 대변에 현금으로 150만 원 줬고 나머지는 단기 차입금인데 이 돈은 국민리스한테 갚아야 되니까 국민리스다라고 거래처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6월 25일 본사 건물에 대한 수해방지 공사를 주식회사 효성건업에 의뢰한 후 대대적인 개축을 실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공사대금 1,870만 원 중 87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세금계산서 발급받았고 건물 수해방지 공사니까 불공제 사유 아니죠. 51번 매입과세고, 그럼 이 돈 들어간 건 계정강은 뭐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개축이란 글자 보이죠? 우리 증축, 개축, 용도 변경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의 키워드죠. 그래서 건물이라고 처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나머지 돈은 870 현금, 나머지 1,000만 원은 미지급금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6월 25일 날 자, 51번 매입과세 건물 수해 방지 공사고 금액은 1,7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효성건업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 혼합.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서 건물로 처리할 거고 대변에 현금으로 870만 원,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네. 아, 맞네. 내가 왜 현금이라고 했지? 과거에 준 거네. 얘는 선급금이다. 그죠? 네, 현금이 아니고 선급금이네요. 제가 정신줄을 놓고 있네요. 이 현금이 아니고 과거에 선급금이라 쳤던 거다. 그죠? 지금 3시간 전에 물 마시다가 살에 걸린 게 아직까지 칼칼해가지고 지금 목이 어제는 침에 살에 걸리고 지금은 물에 살에 걸리고 저만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나중에 막 음식 먹으면 흘리고 그럴 거예요. 자, 6월 28일자 봅시다. 자, 37번. 자, 수출 면장에 의해 외국의 보스사에 총 5만 달러의 제품을 수출하였다. 계정 코드 그래요. 죄송해요. 자, 36분부터 할게요. 자, 6월 27일 두리 상사의 제품 3천만 원을 8월 25일에 인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계약일인 6월 27일에 동거래 대금을 보통 예금으로 받고 이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했죠.
그런데 얘 인도하는 날이 언제라고 했죠? 그럼 8월 25일이면 선세금 계산서죠. 그러면 얘는 수익 인식하면 안 되고 선수금으로 처리해 줘야겠네요. 자, 그럼 보통 예금으로 3천만 원을 다 받았어요.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 자, 우리는 제품 파는 거고 금액은 3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둘이 상사.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 혼합한 후에 선수금에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다. 둘이 하니까 차둘이. 우리 집 근처에 어산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감독으로 왔어요. 그래서 자주 봐요. 사람 좀 건전하게 매일 뛰어다니던데. 애들은 비실비실하게 막 가고 그러는데 그 차두리는 막 맨날 뛰어다녀요. 멀리서 봐도 차두리예요. 그냥 딱 봐도 그 사람이에요. 반짝반짝하고 몸도 좋고. 근데 매일 건장한 모습만 보지 꾸리꾸리한 모습은 못 봐서 사람 멋있어 보이던데. 잘못 살면 아빠한테 혼나겠죠. 이게. 자, 6월 28일 문제 봅시다. 수출 면장에 의하여 외국의 보스사에 총 5만 달러 제품을 수출하였다. 계정 코드 127번 외화외상 매출금 계정을 등록하여 회계 처리할 것. 자, 먼저 선수금 수령일이 6월 17일인데 오늘 이전에 10,000달러를 이번에 환가했네요.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8월 10일 미래에 받을 거고 선적일 기준 환율은 1,050원. 제 머리는 무조건 계산기 써야겠네. 자, 일단 계정가문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자, 127번 만들게요. 계정가문 및 적용 등록 가서 127번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네요. 여기에 외화 외상 매출금 그리고 일반. 자, 우리 시험에서 그 차감 계정들 있죠. 국고보증은 차감 계정이나 앞에 부산물 매출이나 이런 계정을 만들어 쓰라는 문제도 종종 나와요. 그러면 우리 만드는 거 별로 안 어렵죠. 차감 계정도 관계 계정만 찍어주면 되니까 그런 것도 종종 등장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와서 자, 날짜 6월 28일 날 16 수출이고 제품 수출한 거고, 자 5만 달러인데 10,000달러 환가했으니까 4만 달러만 가지고 보면, 자 4만 달러를 오늘 환율 1,050원으로 하면 4,200이고 과거에 환가한 게 1,020만 원이니까 5,220만 원이 되네요. 그럼 5,220만 원을 써주고, 다음 거래처는 보스사, 영세율 구분은 1번, 분계는 혼합. 자, 제품 매출은 얼마죠? 계산기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5,250만 원이죠. 전액 5만 달러다 선적일 기준 환율로 제품 매출은. 그러면 5,250만 원. 지금 여기 책에 있는 문제가 전부 다 부가가치세법에 맞춰서 회계 처리하라 뭐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거고, 만약에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 따른다 적혀 있으면 이걸 그대로 제품 매출로 쓸 거예요. 자, 다음 차변에 우린 과거에 돈 받았던 거 선수금 1,020만 원이고, 그럼 나머지 외상 매출금은 또 계산해야 되죠. 4만 달러를 1,050원으로 하면 4,200만 원이 되네요. 그렇죠? 그럼 4,200만 원을 써주고, 그럼 위에 마이너스 떴네요. 손해봤죠? 그럼 차변에 외환 차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6월 30일 주식회사 가벌산업은 사용 중이던 건물을 금성상사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매각 대금은 3억 원이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계약 조건에 따라 전자세금 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매각 대금은 당자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정보가 있네요.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하며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토지와 건물을 3억 원에 일괄 매각한 거죠. 그러면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계산서 발급했다는 건 우리가 겸용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럼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 그리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그럼 지금 이제 회계 말고 지금 부가세법 과세표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분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걔예요. 그러면 감정가액 기준으로 얘를 나눠야 되는데 감정가액 없네. 그럼 그 다음이 기준시가라 그랬죠. 그럼 이거 금액으로 이 3억을 안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3억 한 거에 얘 둘이를 안분하면, 자, 안분하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은 얘 둘이 더해서 분모로 두고 분자에 얘는 2억 얘는 4천을 두면 안분하는 거죠. 안분 제일 빠르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보면 토지는 3억 원을 가지고 곱하기 분자에는 토지 기준시가 분의 둘이 합친 이 금액을 하면 되죠. 근데 계산기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안 칠 거죠. 공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계산기 12자리 하면 14자리 건데, 그러면 공 얘 보니까 7개 자르면 되겠네 서로. 그러면 24분의 20, 건물은 24분의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건물은 안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이게 모르겠어. 머리 나쁜 저한테는 이게 제일 쉬워요. 그러면 둘이 합쳐가지고 전체 24개 중에 넌 20개 넌 4개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죠. 이게 전체로 만들어서. 그럼 얘를 계산하면, 자, 금액이 얘는 2억 5천 나오고, 얘는 그럼 뭐 계산 안 해봐도 5천만 원이겠지. 그죠? 그럼 지금 이렇게 구하는 이유가 얘는 계산서 발행하고 얘만 하면 되는데 얘는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서 5,500 해서 3억 5백만 원 받아야 되니까 이 계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건물은 세금 계산서 발행하니까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되겠죠. 500만 원. 자, 그럼 토지만 먼저 하고, 지금 문제 보면 일반 전표 입력하라 그랬는데 그냥 매매처 전표 여기서 건물거에 한 방에 처리를 해버릴게요. 어차피 똑같잖아. 대면에 부가세 예수금 써주는 것만 있는 거니까. 그럼 날짜 6월 30일 날 먼저 토지 거 쓰면 13번 매출 면세 토지 방금 2억 5천만 원, 거래처는 금성상사, 전자계산서고, 자, 분계는 생략하고. 자, 그럼 11번 매출과세 건물 그리고 5천만 원이었고, 금성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 혼합. 자, 이렇게 여기에서 그냥 우리 일반 전표 가도 대면에 부가세 예수금 쓰고 나머지 똑같이 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거 먼저 치워야 돼요. 자, 토지는 우리 장부에 어떻게 적혀 있죠? 금액이 1억이라고 적혀 있겠죠. 사온 금액이 상각 안 하니까 그대로 1억. 그러면 토지부터 지우고 먼저 지울게요. 다음, 그럼 건물은 우리한테 얼마라고 적혀 있죠? 자, 4,500이면 장부에는 어떻게 적혀 있어? 8천만 원 취득 가격. 감가상각은 얼마? 그렇죠. 3,500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그렇게 지워야 되잖아. 그럼 건물 8천만 원
차변에 건물의 감가상각유계에 3,500만 원. 그죠? 이제 차변에 돈 받을 건데 당좌 계좌에 입금됐대요. 자, 우리 얼마 받아야 되죠? 우리 받아야 되는 돈은 3억 500만 원 받아야 되죠. 왜 3억 5백인지 이해가시죠? 건물 때문에. 그럼 위에 1억 5,500 플러스 됐네요. 1억 5,500 맞나? 그죠? 우리의 토지하고 건물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문제 보면 장부가액 1억 4,500인데 3억에 팔았으니까 1억 5,500 나와야지 당연히. 항상 분계는 우리 장부 금액하고 차이니까 지금 분계 정확하게 잘 된 거 맞죠? 그럼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제 341페이지에 결산을 하고 부속 서류를 갈까요? 부속 서류를 하고 결산을 할까요? 아니, 책은 바로 뒤에 결산이 있어. 예? 부속 서류부터 하고. 왜냐면 또 시험은 부속 서류가 먼저 나오고 결산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부속 서류도 전표 임명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결산 자료 임명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 시켜놓고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뒤쪽으로 보내놓은 거예요, 순서를. 그러면 자, 우리 부속 서류 자 보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349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 컴퓨터 회사는 9103번으로 바꾸는데 자, 우리 시험 때도 이제 이 버튼 누를 거예요. 창 열려 있을 때 회사 바꾸는 건 여기 회사 버튼 있죠. 시험 때 창 닫고 다시 열어도 계속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때는 우리 회사 들어가면 처음에 회계부가소득회사가 돼 있을 거고 법인세 문제 할 때는 또 이 회사 버튼 누르면 회사가 두 개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문제 위에도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얘 버튼 눌러서 지금 우리는 엄청 많지만 시험 때는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9103번으로 가고 자, 제가 혹시 모른다는 게 혹시 세무일급은 그 시험 응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세무계산서 발행하는 거 한번 시켜볼까봐 그냥 발행하는 거 한번 있는 것만 알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그래서 안 해보신 분 있을까봐 K레벨을 한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된 10월 2일 발행분으로 실습해 보겠대요. 다른 사람이 썼나봐. 높이만 썼죠. 그죠?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적혀 있는데 일단 보면 그냥 제품 전자 부분 팔고 외상한 거죠. 자, 그럼 10월 2일자로 먼저 매입 매출 전표로 갈게요. 이런 높이만 쓸 때부터 알아봤어. 발행하라는 거네, 그죠? 난 발행된 줄 알았어요. 자, 그럼 얘 11번 매출과세 있는 그대로 쓸게요. 전자부품 10번 10개 단가 100만원 거래처는 이즈디자인건설. 자, 여기서 자 세무계산서 발행할 때는 여기를 비워둬야 돼요. 전자의 여라고 쓰는 건 우리가 이 회계 프로그램 쓰는데 홈택스에서 세무계산서 발행했거나 그럼 우리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안 해주겠죠. 그럴 때 우리가 전자세무계산서로 다른 타사 발행했다라고 표현하려고 여라고 1번 누르는 거고 자, 그럼 그냥 분계만 2번 외상이다라고 이렇게 처리하시고 2번 외상이다. 자, 하셨죠? 자, 다음 이제 얘를 보낸다는 이상한데 전자세무계산서 발행을 할 건데 자, 발행 버튼은 두 군데 있어요. 여기 메뉴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아래에 전자세무계산서 발행이라고도 있고 그리고 여기 매입 매출 전표에도 우측 위에 여기 전자세무계산서 발행이라고 메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아무거나 눌러도 똑같은 그림 나와요. 편하신 거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 눌러서 오늘 날짜 한 개만 보이게 그냥 10월 2일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얘 발행할 거니까 앞에 네모박스 체크를 하고, 그리고 위에 전자 발행 적혀 있죠. 좌측 위에 전자 발행 누르시고, 자, 기다리면, 자, 얘가 떴죠. 전자 발행 누르고 기다리면 얘가 뜨죠. 그러면 전자 발행, 아니 발행. 자,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주고 있죠. KACPTA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약자예요. 얘네들이 지금 서버를 만들어 두고 있으니까 혹시 시킬까봐, 그럼 얘라고 해서 KACPTA 예, 확인, 그리고 확인. 전자발급면서 정성까지 한 방에 그냥 걸어뒀더라고. 그러면 발급하고 전송까지 다 처리되었다라고 떴죠. 이렇게 하면, 자, 우리 메인 매출 전표를 다시 10월 2일을 조회해 보시면 열하고 들어왔죠. 이렇게 해서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라고 하면, 왜냐면 조금 구구절절한 작업 같은 작업을 조금씩 시키려고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TAT 2급이나 이런 거에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처럼 조금 보이니까 우리가 그것도 좀 보고. 그럼 353페이지에 가면 그 사이는 지금 방금 우리 했던 작업 그림이니까 353페이지 가면, 자, 제일 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있죠. 자, 얘가 문제예요. 자, 10월 2일 매출분 중에 일부인 200만 원이 반품됐어요. 자, 그럼 우리 환입 받은 거죠. 반품 받은 거면. 그럼 전자 발행한 걸 가지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면 전자 발행했던 원거래 일자로 먼저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10월 5일 날 반품됐지만 10월 2일 날 원래 거래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 거래 원거래를 가서, 자, 우리 간편집계 옆에 보면 작은 화살표 있죠. 작은 화살표.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메뉴가 내려오는데 여기에 수정 세금 계산이라고 있죠. 지금 제가 한 건 얘를 작은 화살표 눌러서 지금 얘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자, 그럼 이제 얘를 클릭을 하면 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창이 뜨고, 지금 수정세금계산서 사이에 화살표 누르면 우리 여기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에서 환입, 만약에 할인이나 이런 게 나오면 애누리 나오면 공고가입 변동, 거래처를 잘못 썼대요. 그때는 기재사항 착오에서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잘못 썼다고 가버리면 돼요. 그리고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우리 환입 클릭하고, 자, 이 환입은 환입된 날에 분개할 거잖아. 그래서 여기 날짜에 이 날짜에 컴퓨터 분개해 줄 거예요. 그래서 10월 5일 날, 자, 지금 우린 환입 200만 원이 됐으면 두 개인가 봐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이 마이너스로 되도록 이렇게 매일 매출 전표 10월 5일자로 들어갈 거니까 위에만 써주면, 아, 이건 그냥 제가 쓴 거예요. 마이너스 200이라고만 써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적용. 그러면 이제 10월 5일자로 가보시면 이 전표가 들어와 있죠. 10월 5일에. 그럼 여기에서 위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누르고, (10월 5일자) 거 또 발행해 줘야 되니까 예, 앞에 네모박스 체크하고, 한 개 있는데 왜 체크해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원래 쫙 있는 것 중에 할 것만 체크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마치 하나만 있는데 체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자 발행,
그리고 얘 발행. 그럼 얘 그냥 얘 확인하면 얘도 끝나죠. 별거 아니죠. 근데 사실 요즘 수정세임계약서 엄청 많이 쓰죠. 실무에서 엄청 많이 써요. 왜냐하면 발행한 거 삶을 살다 보면 회사끼리 일하다가 서로 변수가 많이 발생하겠죠. 심지어는 정말 내가 보낸 물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세임계약서 엄청 많이 쓰는데 그걸 일일이 우리가 지금 앞에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로 쓰는 게 불편해서 얘네들 프로그램에 보면 지금 얘는 베스트빌이죠. 이 K랩에서 연결된 회사고 그 스마트에이는 빌 36524랑 연결돼 있어요. 거기도 여기랑 똑같이 이제 이런 기능들을 다 해주고 전표까지 되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내 돈 건당 200원씩 낼 테니까 이거 여기서 발행하자고 생각하는 이렇게 담당자도 있어요. 훨씬 편하잖아, 그죠? 근데 사실 회사에서 잘 해줘 해봐야 뭐 끝나고 얼마 한다고. 그래서 지금 얘는 그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고, 근데 국세청 사이트에서 보내거나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홈택스 들어가서 생각보다 영세한 회사는 많이 그렇게 해요. 자주 내가 발행할 일이 잦지 않으니까 그런 곳은 이렇게 전자의 열하고 입력을 꼭 해주실 수밖에 없죠. 컴퓨터가 모르잖아. 그럼 수정세임계약서 달라 그러면 또 발행하고 나서 내가 와서 마이너스로 우리 시험 보는 것처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프로그래머로 발행하는 곳은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 그래서 그 두 개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면 회사가 어떤 환경으로 하고 있을지는 알 수 없겠죠. 제가 늘 말하지만 회사에 가면 절대 회사의 물건도 가지고 오지 말되 회사의 내 물건도 절대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볼펜 한 자루도 회사 거 쓰는 거지 내 볼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철칙이에요. 좀 옛날 회사 있을 때 계산기 엄청 좋은 거 샀어요. 그때 당시 78,000원짜리인가. 그리고 그만둘 때 딱 책상 가운데 그 계산기 올려놓고 나왔어요. 내담 후임자한테 쓰는 느낌으로. 그래서 막 제가 방금 막 200원 내가 내지 이런 생각하면 하면 안 돼요. 위에 이야기하고 안 해주면 여기 분위기가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이 더러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내 돈 내고 해야지 하면 나중에 꼬여요. 내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얘는 끝났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얘네들이 있어요. 자, 이제 부속 서류를 볼 건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를 보는 거예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는 자, 얘는 우리 원칙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3번 칸하고 과세거래라면 3번 금액하고 일치해야 돼요. 물론 공급가액하고 이 세액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외가 우리 세금 계산서와 이중 발행이 된 경우 있겠죠. 세금계산서 발행했더니 상대방이 카드로 결제하고 갔을 때 자, 이때는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번 칸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는 우리 제 표현대로 하면 신용카드 단말기 입력금액을 사용하는 거예요. 입력금액을 여기 제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카드 결제했는데 세금 계산서하고 이중 발행된 건 세금 계산서로 신고하게 되면 우리 카드 단말기에 입력한 금액이랑 부가가치 신고서 3번 금액이랑 일치 안 하겠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금액을 입증을 해줄 거예요. 그 입증하는 방법이 우리 너가 알고 있는 금액은 이 금액이지. 근데 이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된 게 얼마가 있어서 그래라고 아래쪽에 표현해 줄 거예요. 그게 이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이중 발행됐다 하더라도 일부 발행될 수가 있겠죠. 세금 계산서로
전액 다 했는데 카드만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돈 주고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카드 결제된 부분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용카드 단말기에 입력된 금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급가액, 공급대가 그런 거 없어요. 이 소식은. 일반적으로는 전액이니까 공급대가라는 표현 쓸 수도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100만 원에 별도로 발행해 줬어요. 그러면 110만 원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카드를 60만 원 끌고 50만 원은 현금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그냥 60만 원이 여기 들어오는 거지. 여기서 공급가액, 공급대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카드 단말기에 입력된 금액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단말기에서 읽었을 때에 국세청에 전송해주는 기능하는 게 벤사라는 게 있어요. 그 벤사가 전송해주는 건 전부 다 여기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과세 유형은 우리 17번 카드 과세와 22번 현금 과세가 들어오고 그리고 면세도 들어와요. 18번 카드 면세 그리고 23번 현금 면세. 사실 영세도 들어와요. 근데 그건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사실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고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얘 썼는데 얘가 자동 반영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자동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할 건데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됐을 때는 우리가 세금계산서하고 카드하고 이중 발행됐을 때는 카드하고 세금계산서가 이중 발행됐다는 사인을 꼭 보내줘야 돼요. 컴퓨터가 그래야 알아먹고 할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우리 문제 보고 우리 과거에 얘네들 했던 거니까 시험은 전환세무위급 때 이거 잘 안 나오죠? 기출문제 봐도 잘 못 찾아요. 세무위급도 똑같아요. 잘 안 나와요. 너무 쉽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 보고 한번 해보면 돼요. 자, 다음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입력하여 제1기 예정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해당 일자별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추가로 반영하며 채권은 외상 매출금으로 면세 품목은 상품 매출, 과세 품목은 제품 매출로 가정한다. 왜? 우리 이건 신경 쓰지 맙시다. 매출은 이게 뒤에 영향 주는 게 없어요.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괜히 생각만 많으니까 그냥 채권은 외상 매출금, 현금이 현금. 자, 3월 20일 대산 실업의 공급가액은 500만 원, 그리고 250만 원은 비시카드로 결제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지말에 이거 이야기 하나 보네요. 세금계산서 발급된 건데 얘 250만 원은 카드인데 세금계산서 500짜리였네요.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자, 3월 4일 날 카드고 면세고 개인 소비자 계산서 미발급. 그럼 그냥 면세로 카드 발행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18번 카드 면세가 되겠죠.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먼저 3월 달로 해서 3월 4일 날 18번 카드 면세고 금액 80만 원 카드사는 BC카드 외상 매출금 하자 그랬으니까 2번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가 붙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럼 우리 위치 구경하러 갈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 발행 금액 집계표로 가서 자, 3월 달이니까 일기예죠. 1월부터 3월. 그럼 신용카드에 면세 교차되는 칸에 금액이 들어와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 창 닫지 마세요. 계속 새로 불러오기 해서 보게.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고 1월부터 3월. 자, 얘는 지금 어디 들어왔죠? 그렇죠. 여기는 없죠. 자, 그럼 위에 가표명세 눌러보면 카드만을 위한 별도의 칸은 없어요. 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런 거에 위한. 근데 여기 면세사업 수익금액 우리가 말한 매출액이라고 했죠.
이 금액 정도는 표현을 정도나 이까지는 해줘요. 근데 얘는 특징이 아래 붕괴 안 하면 매출인지 모르죠. 그래서 상단부만 쓰면 안 들어와요. 하단에 붕괴까지 해줘야지 컴퓨터가 인식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막 빨리 해본다고 상단부 썼는데 안 들어와요. 그러면 붕괴하라고 저는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위치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봅시다. 3월 12일 현대카드 세금계산서 미발급했네요. 면세 안 적혀 있으면 과세인 거예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없으니까 17번 카드 과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날짜 3월 12일 날 17번 카드 과세 금액 176만 원 쓰면 공급 대가니까 적혀 있는 게 아래서 분리가 될 거고, 자, 이거 이번에도 카드가 현대카드, 붕괴는 이번 외상하면 현대카드로 해서 딱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입력되신 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와서, 자, 이번에는 신용카드의 과세니까 여기에 금액 들어오겠죠. 여기로 들어오겠죠. 위에 F4번 새로 불러기 하시면 여기 칸에 들어왔죠. 그럼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F12번 누르는 거예요. 새로 고침이 F12번. 그러면 3번 칸에 공급가액과 세골에서 들어왔죠.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오면 이 공급가액과 세액 합친 금액이 19번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에 들어오는데 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오른쪽 칸 막혔죠.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는 칸이에요. 그래서 얘는 안 써도 별 문제는 없어요. 직접 입력할 때 매매출전표 쓰면 자동으로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3월 13일 하나카드가 77만 원이고 대산실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어요. 그러면 카드보다 당연히 세금계산서가 우선이죠. 그럼 세금계산서로 당연히 한 번만 신고할 거니까 11번 매출과세. 자, 그럼 3월 13일 날 11번 매출과세 70만 원의 별도. 자, 이번에 화면만 보세요. 자, 대산실업이고 전자세금계산서고 제가 분계를 3번 혼합이라고 하고 외상매출금에 하나카드다라고 이렇게 분계하면 메인매출전표에서는 이렇게 분계하면 정답이에요. 메인매출전표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카드 인지를 컴퓨터가 인지를 못하고 있죠. 세금계산서라고만 사인 보내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 얘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 불러기에도 안 들어오니까 컴퓨터한테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가 이중 발행됐다고 사인 보내주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제일 쉬운 게 전액 카드인 경우에 분계 유형을 4번 카드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4번 카드로 분계를 하면 카드사를 물어볼 건데 이때 하나카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래 분계 나왔을 때에 이 계정 과목 K11 수정이 가능하죠. 미수금이 아니고 외상매출금이다라고 써줬을 때, 자, 여기에 카드 거래처 앞에 보면 한글로 카자가 적혀 있죠. 그죠? 앞에 카자 적혀 있죠. 얘가 세금계산서하고 신용카드하고 이중 발행했다라는 걸 인식했다는 사인이에요. 얘를. 그럼 지금 얘 77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지금 여기에 77만 원, 여기에 77만 원이 이제 새로 고침하면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인을 보내줘야지 알겠죠. 이중 발행됐다는 거. 그 중에 전액을 하게 되면 이런 방법을 쓰면 돼요. 여기는 세금계산서라고 인지했고 이것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새로 고침하면 1번 칸의 금액에 70만 원이 더해지겠죠. 지금 406만 원이 476만 원 되었죠. 이게 들어온 게 지금 우리 여기 11번 매출과세라고 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럼 카드라고 사인 보내준 거예요.
자, 다음 3월 15일 날 대우카드 면세고 전자계산서예요.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하고 제도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똑같아요. 한 템포 느린 거예요. 제도 시행할 때마다. 그럼 계산서가 우선이겠죠. 그러면 13번 매출 면세가 되고 거래만 카드로 됐다라고 또 붕괴되게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아직 입력하기 전에 보시면 얘도 면세 매출 신용카드에 계산서 발급 금액 있죠. 그래서 똑같이 오도록 그럼 과세유형은 13매출 면세인데 붕괴유형은 4번 카드라고 해야지 얘가 알아먹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을 거예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3월 15일 13번 13번 매출 면세 금액 68만원 거래처는 풍진물산 전자계산서고 4번 카드 얘는 대우카드다. 얘도 외상매출금 돼야 되겠죠. 그럼 대우카드 앞에 카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제 컴퓨터가 인식했다는 사인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새로 고침하면 여기에 금액이 68만원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올 거예요. 그럼 새로 불러오기 하면 여기 두 군데 들어갔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당연히 면세거래니까 여기 안 들어올 거고 과세표준명세에서 여기에 금액 들어가고 그리고 계산서는 발급하거나 수취한 건 아래 칸이 별도로 있어요 또. 그래서 계산서 발급 금액은 여기에 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자 이제 끝나가요. 힘내세요. 자, 3월 20일 날 BC카드로 250 한 건데 위에 세금계산서 500만원 발행한 거죠. 그럼 얘 250만원 뺀 나머지는 현금으로 입금 받은 거예요. 자, 그럼 3월 20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11번 매출과세에 500만원이라고 쓰고 거래처는 대산실업이고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이번엔 카드라고 못하겠죠. 전액이 아니니까. 그러면 혼합이다라고 해서 제품 매출이고 그리고 우리가 카드 받은 건 외상매출금으로 거래처가 BC카드고 금액이 250만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 자, 그럼 지금 이 250만원은 세금계산서하고 카드하고 중복 발행됐다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 어떻게든 사인 보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지금 다른 곳에 커서가 되어 있었을 때는 위에 감춰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래 카드사 있는 라인 매상매출금 라인에 클릭을 해서 넣으시면 위에 적용 및 카드 매출이 나타날 거예요. 위 상단부에 적용 및 카드 매출이 나타나죠. 여기 외상매출금 라인에 커서 올려놓고 클릭하고 가면 그럼 얘 클릭을 해서 이걸 클릭을 하면 여기 아래에 신용카드사에 BC카드라고 놓고 확인 누르시면 아래에 카자가 붙을 거예요. 그죠? 일부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일부 카드 결제 받았을 때는 이걸 쓰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거 제일 많이 써요. 사실. 그럼 이제 얘 250만원만 카드하고 세금계산서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 여기에 250도 하고 여기에도 250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 불러오기 하면 여기에 250만원이 더해질 거예요. 물론 그하고 상관없이 부가신고는 500만원이 전에 여기에 들어오게 되겠죠. 976만원이 들어왔네요. 자, 다음 3월 29일은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고 현금 영수증에 하고 과세니까 22번 현금과세. 자, 그럼 3월 29일 날 22번 현금과세 352만원 쓰면 분리되고 자, 거래처는 없고 개인 소비자니까 그럼 붕괴는 그냥 1번 현금
그럼 얘도 과세 현금 영수증이니까 과세의 현금 영수증 이 칸에 세로 고침하면 들어오겠죠. 자, 그럼 세로 고침하면 여기에 금액이 들어왔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3번 칸에 당연히 들어오게 되겠죠. 세로 고침하면 여기 칸에 금액이 합쳐지게 되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현금 영수증 면세고 계산서 미발급. 그러면 3월 31일 날 23번 현금 면세 83만 원 현금이다. 자, 그럼 얘는 현금 영수증의 면세 매출분 여기에 세로 고침하면 들어올 거고, 그렇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여기에는 없겠죠. 세로 고침해도 과표명세에 여기에 같이 합산되어 있을 거예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면세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칸이 있는 게 아니라 면세사업 수익금액 쪽에만 같이 들어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창 닫을 건데 창 닫을 때 저장 누르지 마요. 저장 눌러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이제 내일 수업할 때 계속 아니요라고 눌러야 될 거예요. 왜냐면 앞에 저장 눌렀던 거 보겠냐고 계속 뜰 거거든. 이미 누르신 분은 늦은 거고. 그럼 그때마다 내일 만약에 내일 제가 수업할 때 계속 이런 식으로 신고서하고 다 연결해서 볼 거예요. 왜냐면 어느 위치에 어느 부분까지 시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신고서 열 때마다 얘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내가 작업했던 모습 보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전표 입력한 걸 다시 반영시키려고 그러면 아니요라고 해야지 새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무에서는 절대 신고서에 직접 손대는 짓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컴퓨터 그 뒤쪽에 있는 부속 서류를 프로그램이 인지하도록 사인을 전부 다 보내줘야 돼요. 직접 손대면 그 다음 입력한 거 반영시키는 순간 계속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딘가 적어놨다가 신고할 때 다시 가져와서 대줘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전표 입력에다가 전부 다 사인을 다 보내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같이 하면서 이 교육용 버전에서 주고 있는 정보까지는 같이 다 활용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